최근에 이제 온라인 탑골 공원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과거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혹은 주목은 받았지만 한동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가수들이 새삼스럽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양준일이라고 하는 그런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제 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제 JTBC의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3에 이제 출연하게 되면서 더욱더 관심에 초점이 됐고, 또 데뷔 28년 만에 국내에서 공식 팬미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팬미팅 티켓을 사게 되면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룸에 이렇게 인터뷰를 또 했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노래 활동도 하고 또 책도 내고 여러 가지 무대에도 선을 보인다라고 해서 여전히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유튜버에서 이제 폭로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에서 이제 양준일에 관련돼서 또 이제 비방을 했습니다. 유재석, 김태호 PD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양준일 가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거 JTBC가 왜 양준일을 띄우는지 모르겠다. 슈가맨 3에 이어서 뉴스룸에 출연하면서 이 앵커 자리에서 하차하는 손석희 마지막 게스트라고까지 소개를 했다. 양준일 나이가 69년생이면 나와 동갑인데 난 이 사람을 전혀 모른다. 더구나 이제 시대적인 어떤 천재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다른 패널이 대표곡인 리베카가 표절이다. 표절곡이다. 그래서 1993년 5월에 보도된 인기가요 13곡의 표절 그 제목의 기사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 공연윤리위원회가 리베카 등 13곡에 대해서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표절을 이제 내세워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해당 곡들을 보게 되면 그룹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라든지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그리고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이런 게 들어 있고요. 또 다른 곡은 뭐냐면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장필순, 유영석의 내 사랑인걸, 변진섭의 로라, 장혜리의 추억의 발라드,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등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절 판정을 받은 노래나 그 노래가 삽입된 CM이나 CF 등은 방송이 불가능해지고 해당 음반도 회수 및 판매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곡들이 지금 다 수많은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리베카 같은 경우도 그런 표절 의혹은 있지만 사실은 이 93년의 기준이고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판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 하나 가지고 지금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추론과 객관적인 어떤 저작권법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게 참 의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는 과거가 미화되고 왜곡되게 이렇게 하면서 좀 신화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팬들이 갑자기 생겨났다, 그들이 양준일에 대해서 주목한 건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래서 미디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감할 수가 없고 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해당 연예인들을 찍어서 유명해지게 되면 그 유명해진 연예인들의 이면을 밝혀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인기 있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굉장히 추악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마치 연애 저널리즘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털기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미 그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측면들을 자료를 구성해 가지고 폭로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저널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들이 예전에 한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널 방식이 문제가 뭐냐면
이미 편견에 차서 자료를 재구성하고 있고, 또 마치 연예인들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준일의 과거에 관련돼서도 객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점이 기본적인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양준일이 뭐 갑자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면서 뭐 비난을 가하게 되는데, 그게 조작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양준일이라는 가수는 온라인 탁골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기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작업이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력이 없고 도움이 없다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대체적인 마케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연예 저널리즘, 편견에 찬 연예 저널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대중들은 무지몽매하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약간 무시하고 계몽 훈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 짜놓은 프레임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육당하듯이 즐기고 있다, 유명세를 얻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린 공간 속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지식권력의 붕괴 시대에 마치 18세기 괴물고처럼 나타나 가지고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너를 왜 모르느냐, 너희들은 속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교차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문화시민 시대에,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SNS 통해서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실, 사실 이런 이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화심리,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팩트 체크에 함몰된 진실을 알려주마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주는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